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영어원의 제임스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입시의 보편적인 방향이에요. 입시가 예전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의 보편적인 방향 첫 번째, 독서력, 문해력이 중요하다. 사실 국어, 독서력, 문해력에서 굉장히 좌우를 하죠. 근데 국어뿐 아니라 사실 영어에도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수학에도 들어가고요. 과학에도 들어가고 독서력, 문해력,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독서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새로운 어휘나 이런 거를 많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국영수를 잘하면 좋은 대학. 이거는 사실 불변의 진리예요. 국영수를 잘하면, 근데 국영수는 여러분이 일단 영어, 수학 중학교 때 많이 해놓고 국어 같은 경우는 중3 때 국어학원에서 여러분이 뭐를 배우는 게 좋냐면 국어 문법을 한번 배우는 게 좋아요. 국어에서도 킬러 문제는 대부분 어디에 나온다? 국어 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많이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해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을 간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좀 불가능한 얘기예요. 미리미리 여러분이 예습을 하고 했을 때 국영수를 잘하는 게 어떤 준비가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사실 2학년, 3학년 때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 된다. 이 얘기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이제 뭐 선배들이나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더 잘할 거예요. 좋은 대학이 최선 아니어도 차선인다. 반드시 좋은 대학 나온다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확률이 좀 더 높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그래도 여러분 삶에 좀 더 편안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에 가족 간의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럴 수 있는데 가급적 힘들더라도 학생이 가끔 말을 안 듣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부모님들도 다 겪어보셨을 텐데 하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로 하면은 그래도 학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잔소리하고 이런 거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리고 현재는 대입과 취업은 문과보다 이과가 유리하다. 현재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전 문과 출신인데 사실 저는 문과라 그런지 문과를 좋아했지만 그때는 비등비등했어요. 약간 공대가 좀 더 약간 등한시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과가 훨씬 유리해요. 4차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서 이과가 훨씬 유리하게 됐고 오지랖이 넓으면 성적이 덜 나온다. 이건 맞아요. 이것저것 관여하면은 성적이 덜 나와요. 하나에 다 집중을 하는 게 그리고 하나의 습관을 오지랖도 넓어진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그 실력은 불안을 잠재운다. 그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실력이란 것은 실수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선택이 세 가지로 있는데 수시로 갈 땐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로 선택 과목이 뭐예요? 나는 어떠한 특정 과를 가겠다. 그럼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선택 과목들을 잘 선택을 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래서 진로 선택 여러분이 어떤 과를 정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진로를 미리 잘 잡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로 선택하기가 나중에 바뀌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를 너무 너무 포커스 있게 잡지 말고 약간 대략적으로 잡아요. 어떤 공학을 하고 싶은데 기계공학을 하고 싶다. 생명공학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공학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1학년 때부터 기계공학 들어갔는데 2학년 때 가가지고 물리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바뀌어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정확히 알아요. 1학년 때는 공대를 가고 싶다. 공학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공부하면서 물리도 되고 이쪽이 물리 2도 되고 화학도 되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수능의 방향은 현재 중학교 1학년 2022년도 기준으로 자격고사가 되고 미국의 SAT 스타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사고와 일반고 선택은 가급적 전사고는 전국형 자사고인데 가급적 전사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석차 인원수만 봐도 대학에서 이게 어디 학교인지 알아요. 전사고는. 근데 또 광사고가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대신고와 대성고가 있죠. 그러니까 광사고까지는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고 선택, 불란드 입시 영향은 사실 전사고로 갈 수 있으면 아이가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렇다면 전사고를 가는 게 좋습니다. 문과가 미적을 선택해.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미적을 선택하니까 1등급 맞기가 쉽다. 수학을 잘할 때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정시 고려시 일반고냐 자사고냐. 뭐 어디를 간다 이거죠.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어디를 간다 해도 사실 아예 특성을 봐야 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5등급 이하는 대부분 정시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왜냐면 1, 2, 3등급 그리고 4등급 참 애매하죠. 자사고 같은 경우는 4등급만 해도 인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유형은 남이 잘 쓴 것을 좀 조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뭐 창조력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그 인터넷이나 어디서 자료에서 해서 잘 쓴 거를 여러분 카피하시는 게 좀 좋고요.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만의 또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과나 문과 선택, 학과는 여러분이 진로 선택하면서 보시면 되고 수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다른 과목을 다 못하는 거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고1의 선행학습은 국영수를 최대한 해놓으시고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때까지는 공부해야죠. 근데 기말고사가 한 달 후에 봐요. 중간고사를 딱 보고 그러면은 그때는 고1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정규 1등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고1 준비해라. 정규 1등은 상 타야 되니까. 그래서 고1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이때는 뭐 미적이니 수투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고1 때 뭘 배우는지 수상하 뭐 국어 문법 이런 걸로 공부해놔야 돼요. 그리고 고1 모의고사 그리고 그 학교 갈 학교 교과서 정도를 여러분 공부해놔야지 뭐 다른 선행을 하고 있으면은 1학년 고1 1학년 1학기 성적을 맞추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국영수 반드시 해야 되고 공부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은 인생은 참 긴데 좀 더 편해요. 투자 대비 효과 사실 이거는 하고 싶어요. 예전에 뭐 지금은 로우스쿨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 사시나 뭐 행시 이렇게 볼 때는 그 2, 3년 동안 뭐 2, 3,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요. 하지만 2년, 3년, 4년 그렇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뭐 30년, 40년 굉장히 편하게 살잖아요. 굉장히 좋은 투자잖아요. 10을 투자했는데 뭐 100, 1000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고 과를 선택, 과를 보고 대학을 선택. 사실 뭐라 정답이라 할 수 없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학교,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면 그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공은 또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고 문과는 또 특히 더 그렇죠. 근데 공대는 좀 달라요. 공대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전공 분야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어떤 과를 좀 더 중시할 수 있죠. 이거는 학과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일반고 4등급 정말 애매한 등급이에요. 일반고 4등급이 참 애매한 등급인데 최대한 좀 더 올려야 돼. 근데 잠깐 정신줄 놓고 있으면 4등급이에요. 등급이 4등급이 뭐 또 쉬운 등급은 아니에요. 40%까지예요. 10명 중에 딱 4명이 들어가는데 그 1등급은 뭐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인데 1등급은 반에서 1등이에요. 30명 기준에. 2등급은 2등, 3등. 그리고 3등급은 3, 4, 5. 뭐 잘하면 6등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등급도 결국에는 한 15% 정도. 15명 아니죠. 30명이라면 한 12명 안에 들어가는데 뭐 공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유성 지역에서. 더군다나 노은 지역에서. 그리고 2027년까지 수능은 방향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죠. 2022년도 기준은 변별력에서 불수능이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학계열의 인기가 상승을 하죠. 의학계열. 현재 코로나도 있었고 의학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상승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근데 의학계열을 가면 취업이나 그리고 간호사나 뭐 의사 되면은 뭐 그 취업이나 완전히 보장이 돼 있고 또 의사 되면은 뭐 개원을 할 수도 있고 도움 많이 되죠. 그래도 자기 전공이 맞다고 생각하면 가고요. 아니면 공대를 가서 뭐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교과 전형 경쟁률은 치열해요. 농어촌 그리고 농어촌 가면 유리한데 농어촌은 언제부터 가야 되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야 돼요. 중학교 뭐 2,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간다? 인정 안 해줘요. 6년을 채워야 됩니다. 전사고와 광사고 전사고는 그래서 전국형 자사고 광역 자사고 이렇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을 잘한 후에 수능을 잘 봐라. 사실 교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수능하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도 매치가 돼요. 영어는 약간 광범위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여러분 잘 그 세특이나 이런 거 잘 하고 그리고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과, 이과처럼 실험이 없어서 독서가 굉장히 문과는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시의 보편적인 여섯 번째인데 정시 확대는 어떻게 될까? 현재 40%에서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에서 더 줄이고 사실 대학에서 이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학종을 좋아한다. 정시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교과를 뽑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시의 방향 그렇게 되고요. 더 필요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오늘 입시의 보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